안녕하세요. AI 시대를 이끌면서 기업 가치가 4조 달러를 넘보는 거인이 됐죠, 엔비디아. 최근 그 행보에 정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도 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성장 속도가 좀 조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이라는 아주 큰 파도가 엔비디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정학적 변수가 아주 중요해졌죠.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의 현재 상황 그리고 또 미래 전망을 좌우할 만한 그런 핵심 요인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나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자, 우선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5년 2분기, 그러니까 5월에서 7월까지 실적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총 매출이 467억 달러. 와, 이거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나 늘었어요? 엄청난 숫자죠. 시장 예상치 한 462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것도 살짝 넘었고요. 순이익도 예상이 더 좋았다고 하고요. 겉으로만 보면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숫자 자체만 보면 56% 성장이라는 게 여전히 놀라운 수준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 높다는 점을 좀 감안해야 할 것 같아요. 기대치가 워낙 크군요. 그렇죠. 특히 가장 주목받는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 있잖아요. 이게 41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긴 했는데 시장 기대치였던 413억 달러에는 아주 약간 못 미쳤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네요. 네, 근데 이 작은 차이가 엔비디아가 그동안의 초고속 성장 국면을 지나서 약간 속도 조절 단계에 들어서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데이터 센터 매출은 기대에 살짝 못 미쳤는데 반면에 게임 사업 매출은 42.9억 달러로 예상치 38억 달러를 꽤 크게 웃돌았어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게임 부문이 선전했다는 건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여전히 건재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현재 엔비디아의 핵심 성장 동력은 역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AI 연산을 위한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구축 수요죠. 그래서 이 분야의 성장세 변화에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다음 분기 전망은 어땠습니까? 3분기 8월에서 10월까지 매출 가이던스로 54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를 제시했는데요. 이게 시장의 중간 기대치에는 부합했지만 일부 좀 낙관적인 전망에는 못 미치면서 약간 실망감을 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이번 2분기 성장률 56%라는 숫자가 그동안 지난 몇 분기 동안 보여줬던 200% 넘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세와 비교하면 확연히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그 차이가 크네요. 200%대에서 50%대로. 그렇죠. 물론 56%도 대단한 수치지만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읽힐 여지가 충분한 거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이게 일시적인 숨고르기냐 아니면 AI 산업 전체의 어떤 투자 사이클 변화를 예고하는 거냐, 그 해석이 좀 분분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성장 지속성에 대한 의문, 이게 현재 엔비디아를 둘러싼 가장 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이죠. 엔비디아 경영진은 AI 인프라 투자는 이제 시작 단계다, 이러면서 3조에서 4조 달러 규모의 시장 기회가 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될 거라는 그런 자신감인 것 같은데요. 네, 장기적으로 볼 때 AI가 가져올 변화, 그리고 그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 규모가 막대할 거라는 점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미 GPU 기반의 가속 컴퓨팅 분야에서 압도적인 선두주자고요. 네, 기술력은 정말. 게다가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쿠다까지 구축하면서 경쟁 우위를 아주 확실하게 확보한 상태죠. 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AI 모델 성능은 입증됐는데 이걸 실제 기업 환경에 적용해서 단기간의 투자 대비 수익, ROI라고 하죠.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죠. 네, 그래서 일부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지난 한 2년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했잖아요. 그 이후에 잡리 투자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제기되고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AI 기술의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모든 기술 혁신이 그렇듯이 초기 기대감하고 실제 상업적인 성공 사이에는 약간의 시차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에 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요.
지난 2년간의 AI 투자가 워낙 뜨거웠던 만큼 단기적인 속도 조절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변수라고 봅니다. 결국 지금의 AI 투자가 이게 거품이냐 아니면 장기 성장을 위한 건강한 조정이냐 이걸 판단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현재 AI 분야 투자가 과연 지속 가능한 수준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냥 단기적인 변동성인가 하는 거죠.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 변화가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어떤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성장 자체에 대한 질문 외에도 엔비디아에게 또 다른 아주 거대한 불확실성 요인이 있잖아요. 바로 중국 시장, 그리고 미중 기술 갈등입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이 문제에 정말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미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 엔비디아는 그 데이터 센터용 최첨단 AI 칩 판매에 제약을 받아왔죠. 네, H백 같은 거 못 팔았죠? 네, 예를 들어서 H2 칩 같은 경우 이게 미국의 수출 규제 기준에 맞춰서 성능을 좀 조정한 칩인데 이것마저도 지난 2분기에는 중국 고객에게 전혀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못 팔았군요. 네, 이것 때문에 직전 분기 대비해서 약 40억 달러 이상의 매출 감소가 있었던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꽤 큰 규모네요. 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H2 칩 같은 특정 칩의 중국 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건이 상당히 특이한데요. 해당 칩 판매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내야 한다. 이거죠? 네, 이 15% 수익 공유 조건, 이게 매우 중요하고 또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그렇죠.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히 기술 통제를 넘어서서 이 첨단 기술 수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확보 수단, 그리고 또 정치 경제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관련 산업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엔비디아 측에서는 다음 분기에 H20 칩을 한 20억에서 50억 달러 규모로 중국에 팔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은 했는데 이건 아직 좀 불확실한 전망이라고 봐야겠죠? 네, 매우 불확실합니다. 아직 미국 정부의 최종 승인 절차도 남아 있고요. 설사 판매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중국 내 실제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이것도 미지수고 또 미국이 언제든 추가 제재를 가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변수가 너무 많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의 대응도 변수죠. H20 칩의 어떤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거론하면서 일부 공공 부분에서는 구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도 견제가 들어오는군요. 네, 동시에 화웨이 같은 자국 기업의 AI 칩 개발을 국가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7년까지 중국 내 AI 칩 시장의 55%를 자국산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공격적인 목표까지 내세웠어요. 와, 55%. 중국의 기술 자립 의지가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게 결국 엔비디아에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단기적으로 일부 칩 수출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그리고 중국의 기술 자립 가속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은 계속해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인지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도 발표 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투자자들이 AI 성장 둔화 가능성이나 중국 리스크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현재의 숫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전망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니까요. 엔비디아를 둘러싼 긍정적인 요인하고 부정적인 요인이 막 혼재해 있고 또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투자 심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자,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는 그럼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나요? 엔비디아는 일단 위험을 좀 분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특정 대형 클라우드 고객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인데 이걸 완화하려는 노력이죠. 고객 다변화가 필요하군요. 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주력인 GPU 외에도 데이터 센터 내에서 GPU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킹 장비, 이게 멜라녹스 인수 효과죠. 그리고 또 하드웨어 성능을 극대화하고 고객을 묶어두는 이른바 라군 효과를 내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분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이걸 다 아우르는 종합적인 AI 플랫폼 기업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그림이군요. 생산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엔비디아는 아시다시피 자체 생산 시설이 없죠. 대만의 TSMC 같은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전문 기업의 생산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팹리스 기업이죠. 네, 첨단 칩 수요가 폭증하면서 안정적인 생산 능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따라서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생산 파트너를 좀 다변화하는 것 등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이런 공급망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무적으로는 또 6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주 달래기에도 나섰고요. 네, 대규모 자사주 매입은 단기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죠. 동시에 현재의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기초 체력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시그널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CEO 젠슨 황은 여전히 AI 시장의 밝은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3조에서 4조 달러 시장을 전망하면서 심지어 현재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차세대 AI 칩 기술이죠.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 신제품까지 중국에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요? 이게 성사되면 5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던데요. 네, 젠슨 황 CEO 특유의 아주 강력한 비전 제시와 자신감, 이게 엔비디아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었죠. 블랙웰 칩의 중국 판매 허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입니다만 이런 발언 자체가 엔비디아가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공격적인 성장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엔비디아, 정말 눈부신 성공을 거뒀지만 이제는 성장 속도 조절이라는 어떤 내부적인 과제, 그리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외부적 도전에 동시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실적과 최근 동향은 엔비디아가 AI 분야 초고속 성장 시대를 지나서 어쩌면 성숙 및 안정화 혹은 속도 조절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변곡점이군요. 네.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첨단 기술 기업의 운명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줍니다. 엔비디아의 기술 리더십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중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기술력, 시장 수요, 정책 변수, 또 경쟁 환경,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그런 형국이네요.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엔비디아는 단순한 반도체 기업을 넘어서 글로벌 AI 산업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플레이어,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기업이 현재의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또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기술 산업 전체의 미래를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현재와 미래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혁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 그 이면에 놓인 복잡한 현실, 특히 지정학적 변수가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그 막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네요. 네,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기술 자립을 외치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글로벌 AI 기술 지형을 어떤 모습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특정 기업의 흥망성쇠를 넘어서 이러한 거대한 흐름이 미래 기술 생태계와 또 우리 삶에 궁극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